안녕하세요. 3학년 여러분. 오늘은 독서 과목에서 몇 쪽일까요? 54쪽을 배우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떤 주춧돌 역할을 하는 읽기를 배웠습니다. 주춧돌 역할을 하는 읽기는 무엇이었나요? 네. 사실적 읽기죠. 그 사실적 읽기를 오늘은 임석재라는 선생님이 쓰신 지혜롭고 행복한 집 한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물론 이 지혜롭고 행복한 집 한옥이라는 이 글은 부제가 제목에 한 개가 있으면 그 다음 제목이 있죠. 통의 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한옥이죠. 선생님도 어렸을 때는 한옥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물론 이제 양옥인데요. 이렇게 한옥에 두 남녀가 이렇게 한옥마당에서 글쎄요, 이 여성의 머리카락을 보니까 시원하게 머리카락이 날리는 걸로 봐서, 그리고 이 뒤에 이렇게 푸른 나무를 봐서는 겨울은 아닌 것 같으네요. 자,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선생님은 오늘 여러분과 그 사실적 읽기의 한 글, 지혜롭고 행복한 집 한옥을 통해서 그 읽기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업이 조금 길어질 텐데 여러분의 호흡이 좀 아무래도 길어지다 보면 지루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랑 한번 그 지루함을 깨봅시다. 네. 자, 선생님 여기 가운데 글씨 하나를 썼죠? 이 글씨를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따라 써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여덟, 아홉, 열. 여러분이 이 책받침이라고 부르는 걸 잘 못 쓰는 경향이 있는데 한번 다시 써줘 볼까요, 선생님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써서 이 안에 있는 글씨를 받쳐주는 거예요. 자, 이 글씨는 무엇이라 읽을까요? 통이라는 글씨예요. 통할통. 선생님, 지금은 독서 시간이고 우리 한문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에게 한문을 가르치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 한자를 모르는 사람. 둘째, 한자를 아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있으면 둘 중 하나는 한자를 알고 한 사람은 한자를 모를 겁니다. 그런데 한자를 아는 사람과 한자를 모르는 사람은 국어 능력이 달라져요. 자, 국어 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선생님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통자가 있죠? 이 통이라는 단어 앞에 또 다른 한자를 이렇게 넣어봤어요, 선생님이. 이게 통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통하다. 자, 이건 뭐죠? 트여서, 탁 트여서. 글씨는 어려운데. 탁 트여서 통하다. 나는 저 선생님하고 안 돼. 나는 요즘 우리 엄마랑 이게 안 돼. 나는 아무래도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이게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요즘은 뭐 한 살 후배하고도 이게 잘 안 되다죠? 무엇입니까? 탁 트여 통하는 거. 소통이에요, 소통. 자, 소통할 때 이렇게 소통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요거는 이렇게 하나의 물건이 있어요. 그럼 물건을 이렇게 쫙 꿰뚫다라는 뜻이에요. 꿰뚫다. 꿰뚫는 걸 뭐라고 하죠? 그렇죠. 관통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여러분이 좀 아는 글씨죠? 문 사이에 이렇게 있죠? 열다. 열어서 통하는 거. 이건 꿰뚫어서 통하는 거. 자, 요거는 함께예요. 함께. 투게더죠. 함께. 선생님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와 함께. 선생님과 함께.
자, 그럼 이거는 뭐라고 읽을까요? 자, 소통 맞습니다. 개통, 고속도로 개통, 관통, 공통. 자, 통자 앞에 다른 글씨들을 네, 선생님 이거 핸드폰을 잡고 하다 보니까 자, 앞에 나오니까 소통, 개통, 관통, 공통. 통자 하나를 배웠는데 다른 글씨들을 앞에서 넣어서 단어를 만들었어요. 자, 이번에는 이 통자 뒤에 글자를 하나 넣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너무 잘 알죠? 그럼 뭐예요? 통해요. 하나로. 우리가 하나로 통하는 걸 뭐죠? 통일. 남북 통일. 근데 여러분이 많이 쓰는 말 이런 거죠. 야, 그냥 통일해. 메뉴가 너무 복잡하면 너무 늦게 음식이 나와. 통일해. 그러니까 하나로 통해. 통하여 하나가 되게 해. 이런 뜻이죠. 이건 뭐죠? 지나가다. 자, 지나간 거 뭐야? 과. 그럼 이거 뭐야? 통과. 자, 요거는 좀 어려운 글씨인가요? 생각하다는 뜻이에요. 뭐라고 할까요? 자, 그 다음 요거는 말하다죠. 여러분은 뭐 하루에도 수없이 이걸 하죠. 뭐죠? 그렇죠. 통화. 자, 요거는 뭐죠?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죠? 길이죠? 그럼 뭐예요? 뭐라고 불러요? 예, 통로. 다시 읽어볼까요? 통일, 통과, 통념, 통예화, 통화. 그 다음에 통로. 자, 이렇게 이 글씨 하나를 알면 여기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또 다른 어휘들이. 그래서 선생님이 선생님을 보면 초등학교 때는 한자를 몰랐잖아요. 그래서 글씨를 읽을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글을 읽을 때 사전을 일일이 찾아봤어야 됐는데 중학교부터 한자를 배우니까 이게 한자로 무슨 뜻이지 라고 알고 난 다음부터는 어휘력이 좀 는 것을 스스로 느꼈거든요. 한자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씩 배울 때마다 하나 정도 익혀두면 여러분들 어휘력은 물론이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어른이 되어서도 살아가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저번에 무조건 앞에다가 뭘 붙이라고 했었죠? 예, 문단. 근데 여기는 보면 이렇게 이미 문단이 나뉘어져 있어요. 교과서에 보면 문단이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글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조금 읽어주겠습니다. 1문단을 한번 읽어볼게요. 흔히 사람들은 한옥을 친자연적 건축물이라 말한다. 친자연적이라는 말에는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심리적 안정감이나 미적 쾌감을 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여기 좀 어려운 말들이 있긴 있지만 여러분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 것 같아요. 한옥이 자연에서 취한 자재를 활용하고 자연 채광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환경적이라는 말에 생활하기 불편하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여기는 이들도 있다. 선생님도 예전에 한옥에 살았는데 솔직히 말하면 편한 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옥에는 여름은 너무 더워, 겨울에는 추워, 생활하기 힘들다. 선생님 여기 밑줄 걷는데 이것이 바로 뭐죠? 네, 사람들이 말하는 생활의 불편. 어디에서? 한옥에서. 자, 그런데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죠?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맞기도 하기 때문에 또 틀리기도 하기 때문에 알쏭달쏭하죠.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쓰고 있는 말들 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중에는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00%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너무 짜게 먹지 마라. 근데 너무 짜게 먹은 것은 뭐 고혈압이나 이런 것에 나쁠 수도 있지만 또 너무 음식을 짜지 않게 먹으면 그 폐혈증이라는
병이 올 수 있다고 말하는 의사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음식을 짜게 먹지 말라라는 말은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자칫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통하기는 통하는데 뭐라고요? 통하기는 통하는데 뭐가 통해요? 생각들이 통하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생각이 통하긴 해요. 하지만 이것이 100% 옳다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예, 통념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통념. 자, 한옥은 여름에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생활하기 힘들다는 건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100%는 옳지 않은 지식. 예, 통념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단어예요. 통념. 자, 그러면서 그러나 이는 한옥을 깊이 있게 알고 있지 못한 데서 나온 뭐다? 선생님 아까 통념이라고 했는데 자,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편견. 그럼 일문단의 핵심 내용은 뭐죠? 한옥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에요. 됐습니까? 자, 이번에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 보면 요즘에는 이런 말을 쓰고요. 거기 보면 비유라는 말이 있어요. 비유. 비유라는 말은 여러분이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선생님 설명해 주는 걸 잘 들으면 좀 알 수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말이에요. 17명하고 싸웠어요. 1대 17로 싸웠어요. 남자들이 많이 쓰는 말이죠. 실제로 1대 17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긴 있을까요? 네, 잘생기고 싸움 잘하는 누구요? 원빈이요? 원빈이 강원도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것은 1대 17로 싸웠다는 것은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는 1대 1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를 또 다른 하나와만 연결시키는 거. 자, 두 개를 그거를 비유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비유. 자, 그러면 자, 우선 나를 볼게요.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나는 호박이야. 그럼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죠? 나라는 사람이 호박 같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럼 다른 말로 뭐냐? 나는 호박 같아. 이렇게 하겠죠. 자, 김남숙 선생님은 매주처럼 생겼어. 그럼 뭐야? 김남숙 선생님을 매주에 비유했어요. 그럼 안 되죠. 선생님 좀 속상해요. 김남숙 선생님을 매주에 비유했어요. 자, 우리 엄마는 아주 착하셔요. 우리 엄마는 아주 착하시고 그리고 요리를 너무 잘하셔요. 그러면 우리 엄마는 뭐죠? 요리사. 우리 엄마는 요리사에다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더 배우겠지만 비유 방법은 운유주구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것을 이 일을 또 다른 어떤 것에 끌어다가 이렇게 두 개를 매치해주는 영어로 이렇게 해주는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게 비유가 맞나 볼까요? 자, 1년 내내 두꺼운 옷을 잔뜩 입고 여름에는 그 속에 에어컨을 집어넣는다. 자, 두꺼운 옷을 입고 에어컨을 집어넣은 것. 이것을 무엇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예.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이 갖고 있는 불편함. 그 불편함은 뭐죠? 자연적으로 환기가 되지 않는 거, 봉쇄되는 거야. 이해가 안 나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자, 비교라는 것은 자, 여기까지 이것을 이 뒤에 이것을 이렇게 1대 1 이렇게 대응시키는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문단에도 보니까 이렇게
이 사람의 생각을 썼습니다. 그 다음 보면 이렇게 한옥에는 과학적 방식도 있고 그래서 바람이 잘 들어온다. 자, 뭐와 달라요? 주상복합 건축물은 자연 환기가 되지 않는데 자, 한옥은 뭐가 됩니까? 네, 자연 환기가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통의 원리라고 부른대요. 바람이 통해요. 잘, 샬샬 통해요. 그래서 통의 원리라고 부르는데 통이라는 거는 통풍, 뭐 환기, 어머 교실에서 냄새가 나 환기시켜줘. 또 뭐 공기 순환이 제대로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통풍, 환기, 순환 이런 말로 통이 같은 뜻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옥은 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어떤 집이다? 건강한 집이다. 그리고 자연의 원리, 그러니까 바람은 통하여야 되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자연적이다.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번호를 쭉 매겨놨어요. 자, 총 9번까지 매겨져 있죠. 혹시 아는 사람? 이 번호는 뭐죠? 딩동댕동. 예, 문장입니다. 문장. 그럼 문장 구별하는 방법은요. 점이 있죠. 이게 하나예요. 이 콤마는 아니에요. 점이 있죠. 점으로 끝난 것은 문장입니다. 선생님, 점으로 끝나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점의 정확한 이름은 온점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문장이 이렇게 쏠라 있어요. 그럼 끝에 이렇게 찍었어요. 그럼 문장을 끝맺는 마침표예요. 마침표. 자, 그런데 마침표는 온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마칠 때 그 어찌 아름답지 아니한가 이렇게 물음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오 너무 멋져 이렇게 느낌표로도 끝날 수 있죠. 그래서 문장은 온점이 찍혀 있거나 문장 끝에 물음표가 찍혀 있거나 느낌표가 찍혀 있어요. 자, 이렇게 끝나면 얘네들이 다 마침표예요. 자, 마침표가 되어 있으면 문장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이 문단은 총 몇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몇 개입니까? 예, 9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문장 안에서 지금 이분이 이야기하려는 글의 내용 중심 문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사실적 읽기에서 세부적인 문장이 있고 중심 문장이 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비유하자면 이런 것들은 절대 중심 문장이 될 수 없어요. 자, 비유는 세부적인 것입니다. 그럼 이 글에서는 한옥의 어떤 장점, 한옥이 갖고 있는 좋은 점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단어가 어떤 문장이 어떤 단어가 들어간 문장들이어야 될까요? 네, 한옥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한옥이 갖고 있는 장점이 들어가 있는 단어. 네, 찾았나요? 찾았는데 맞습니다. 딩동댕동. 8번 문장이 돼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반복되는 단어들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빼버리고 한옥은 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건강한 집이다. 자, 이게 중심 문장이 됩니다. 됐습니까? 물론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연결해서 쓸 수도 있지만 딱 한 문장만 찾아보라 그러면 한옥은 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건강한 집이다. 이것이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중심 문장 좀 찾을 수 있나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 보니까 그럼 두 번째 문단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죠? 자, 한옥에는 무슨 원리가 있다? 예, 통의 원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 갔나요? 예, 통의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세 번째 문단을 보니까 한옥의 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다? 예,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기억나는 사람? 자, 자동차가 만약에 크게 두 개의 부속으로만 되어 있다면 자동차는
A라는 부속과 B라는 부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자동차를 지금 우리가 해부해 보는 거죠. 네, 분석이라고 해요. 이렇게 분석이라는 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구분해 보는 것도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되게 그 체계적인 머리를 갖고 있다면 이런 단어가 딱 나오잖아요.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재빨리 첫째라는 말에 이렇게 표시를 해봐야 됩니다. 첫째. 그러면 첫째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첫째 어디 있나? 여기 있어. 그럼 둘째 어디 있나라고 물어봐야 돼요. 둘째 어디? 그럼 둘째가 같은 산문단 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 한참 뒤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찾아볼까요? 선생님이 여기를 봤어요. 뭐가 있어요? 두 번째 방법 이렇게 돼 있다. 됐습니까? 이해 갔습니까? 예, 두 번째 방법이라는 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문단은 자, 첫 번째예요. 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첫 번째 방식. 그럼 첫 번째 방식의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요? 예, 바람길을 낸다는 거네요. 바람길. 자, 근데 여기서 거시기후란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 거시기후에 맞춰 집안에 바람길을 내는 것이다. 자,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여기 다시 가볼까요? 임석재 선생님은 무엇을 하는 분일까요? 이분은 교수님이에요. 그러면 이분의 전공 과목은 무엇일까요? 이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일까요? 예, 딩동댕동. 집을 다루는 건축학과 교수님일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거시기후에 맞춰 바람길을 낸다라고 본인이 썼는데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건축을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글을 처음 읽는 사람에게 사실은 두 종류의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되게 불친절한 글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친절하게 글을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에게 되게 친절하게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글을 쓰는 거야. 자, 거시기후에 맞춰라고 했으니까 이 것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린 좀 알죠? 클거, 볼시, 크게 보는. 그러면 크게 보는 기후. 근데 크게 본다는 건 알지만 크게 보는 기후가 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절 같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큰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한반도 전체에 나타나는 기후현상을 말한다 이랬어요. 자,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개념을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명제로 표현해 주는 것. 그걸 뭐라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정의예요. 여러분, 뭐란 무엇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 무엇이 사용됐다고요? 네, 정의. 뭐라고요? 정의.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그 바람길에 대해서 뒷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선생님이 뒷부분을 설명했어요 하면서 넘어갈 거예요. 왜 그래? 맞습니다. 이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 문장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문단을 선생님이 여기서 여러분을 조금 기후의 세계 또는 뭐 지구과학의 세계를 이끌어 볼까요? 지구과학이라고 하기엔 좀 허접하고 자, 여기 동서남북이 이렇게 있잖아요. 동서남북 알죠? 동서남북. 그랬을 때 자, 바람을 뭐 동풍, 남풍, 서풍, 북풍 또는 뭐 남동풍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순우리말로 바람의 이름이 있어요. 자, 여기는 셋바람이라고 불러요.
새바람. 그 다음에 여름에 부는 바람은 남쪽에서 부니까 마파람. 마바람 아니에요. 마파람. 그 다음에 참 예뻐요. 이름이. 한이바람. 자, 서쪽에서 부는 서풍. 가을에 불죠. 자, 한이바람. 겨울철에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람은 된바람. 자, 되게 혼났어. 된바람. 이런 거야. 한 번 더 볼까요? 새바람, 마파람, 한이바람, 된바람. 됐습니까? 네, 이렇게 예쁜 순우리 말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한자로 이제 바람의 이름을 얘기했네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사문단에 넘어갔겠어요. 그 사문단을 쭉 읽어보면 여기 퀴즈가 하나 있는데 사문단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선생님 쉽다, 다짜,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단어가 아니죠. 조금 더 좁혀볼까? 명사. 딩동댕동. 맞습니다. 산문단에서 바람길을 내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사문단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네, 바람길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핵을 심어요. 미안합니다. 핵심어는 무엇일까요? 네, 역시 바람길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 보면 바람길과 관련된 바람길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근데 선생님 여기 보면 이렇게 두 개가 무슨 먼 사람들처럼 이렇게 돼 있죠? 또 여기 이렇게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예전에 남성들이 많이 기거하던 방. 예전에는 여자와 남자가 기거하던 방이 달랐어요. 자, 여자가 기거하던 방. 예, 안채예요. 남자들이 기거하던 방. 예, 사랑채. 여자와 남자의 주거가 달랐죠?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 개방. 개방이 뭔지 알죠? 여러분 다 열어 젖히는 것. 폐쇄. 꽁꽁 닫는 것. 그러면 개방과 폐쇄, 사랑채와 안채 서로 다른 점인가요? 같은 점인가요? 맞습니다. 서로 다른 점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점을 설명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죠? 네, 맞아요. 뭐라고요? 예, 대조. 대조의 방법이 사용되어 있죠. 됐습니까? 하나 더 찾아볼까요? 여름과 겨울. 자, 덥다, 춥다. 이렇게 서로 다른 점을 이야기하는 것을 대조라고 합니다. 자, 사문단에서는 유난히 어떤 설명 방법을 많이 썼습니까? 예, 대조. 그러니까 대조된 단어들은 무엇입니까? 네, 사랑채, 안채, 개방적, 폐쇄적, 여름, 겨울, 덥다, 춥다. 이런 것들이 대조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오문단에 보니까 정여창, 고택, 안때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래요. 정여창이라는 사람이 예전부터 쓰던 집, 고택이죠. 안대문에서 안채를 바라보았대요. 자, 이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정여창 고택에 뭐가 바람길이 잘 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사문단과 오문단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된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걸 삭제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억나죠? 딜레이트 키. 삭제해야 될까요? 예, 딩동댕이죠. 정여창 고택 이게 드러나 있는 오문단을 버릴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오문단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실제 있는 어떤 건물을 뭐 했습니까? 예, 딩동댕동. 예시했습니다. 자, 오문단은 예시문단이에요. 그래서 예시문단은 선생님이 휙 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육문단인데요. 아까, 자, 다시 볼게요. 짠!
산문단에 보니까 한옥에서 통의 원리가 뭐가 있다고 했죠? 두 가지. 그럼 첫 번째 통의 원리가 뭐였어요? 바람길이에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했는데, 자, 첫 번째 방법에서는 뭐였어요? 거시기후. 근데 두 번째 방법은 무슨 기후래요? 미시기후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은 역시 대소되어 있죠. 크다와 작다. 거시와 미시. 자, 미시기후는 마당에 찬 공기 주머니를 만드는 것이래요. 자, 그러면 미시기후가 뭔지 여러분 또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미시기후란 이런 것이다. 자, 여기도 뭐가 사용됐죠? 예, 정의가 사용됐죠. 아, 아까 문단 하나를 이미 읽고 나니까 이분이 글을 어떻게 쓰는지 알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네, 첫 번째 방법은 거시기후를 이용해서 바람기를 낸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미시기후를 이용해서 마당에 찬 공기 주머니를 만든다.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첫 번째 방법은 거시기후를 사용해서 바람기를 만든다.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거시기후란 이랬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미시기후란 이러면서 무슨 방법을 쓴 거예요? 예, 정의를 쓴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좀 어려운 단어가 나있는데 배산임수. 여러분 배산임수가 뭐예요? 여기서는 그림 그렸는데. 자, 배는 뭐예요? 등이죠. 뒷부분. 뒤에는 뭐가 있고 예, 산이 있고 내가 이렇게 집을 지었더니 자, 앞부분에 뭐가 흘러야 돼요? 자, 이렇게 물. 아, 잘못 썼죠? 물. 그 다음에 뒤는 뭐예요? 등 뒤에는 뭐가 있고 산이 있고 그쵸?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이거 배산임수죠. 여러분 이런 배산임수 같은 거 무슨 시간에 배웠어요? 지리 시간에도 배웠죠. 내가 배산임수라는 단어를 이미 배운 적이 있어. 알고 있어. 자,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네, 흐리네요. 뭐요? 배경지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배경지식. 그럼 여러분 이런 배산임수라는 단어를 보니까 어떤 배경지식이 들어오냐면 예, 네, 풍수지리. 자, 풍수지리란 말이 뭐예요? 우리 지리는 지오그래피 맞죠? 바람과 뭐예요? 물. 여기도 바람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배산임수가 바람이나 물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어떤 그 집의 형태를 잡을 때 배산임수란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집이 뒤에 뭐 나무는 몇 개가 있고 앞에 물은 몇 개가 있고 이런 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기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집이 여기 이렇게 집 뒤에 나무가 너무 많아서 답답해. 또는 앞에 물이 없어서 너무 건조해.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시기후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네. 자, 그럼 이번에 7번째 문단 넘어갈게요. 7번째 문단에 보면, 그러니까 대류라고 한다. 라는 말이 딱 나왔죠? 우리는 알아요. 이제 정의. 뭐라고요? 이제, 본문을 안 읽어도 대충 여기만 봐도 뭐뭐라 한다. 그러면 대류 현상은 배웠죠? 대류 현상 한번 볼까요? 여기 찬 것과 따뜻한 게 있어요. 그러면 따뜻한 거 휙 날아서 올라가고 따뜻한 게 빈자리를 만든 것에 뭐가 들어오는 거죠? 찬 게 들어오고 이렇게 돌고 도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해요? 예, 대류라고 하죠. 맞나요? 네, 대류. 자, 그럼 대류라고 하면서 거기 보니 또 어려운 말로 불문율. 자, 불문율이란 단어는요. 아니보 그럴문 깨는 법이란 뜻이에요. 법률자예요. 자, 그럼 뭐야? 글자로 기록되지 않은 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 법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문서에는 쓰여 있지 않지만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어떤 도덕이나 법 이런 걸
불문율이라고 하는데요. 한옥을 지을 때 두 가지 꼭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법에는 없지만 첫 번째는 대청, 그러니까 이렇게 마루가 있는 부분에 나무를 심으면 안 돼요. 왜냐면 자,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왜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요? 왜요? 왜 그런데요? 그랬더니 나무가 있으면 바람이 못 들어온대요. 자, 그럼 이렇게 여기 선생님 번호 붙인 1번과 2번은 무슨 관계예요? 네, 나무를 심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어떤 결과라면 이것이 때문이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 데가 이유예요. 이유. 자, 이유. 또는 다른 말로 뭐죠? 원인이죠. 그럼 원인과 결과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인과관계라고 해요. 자, 그러면 지금 글을 잘 쓸 때는 누군가 읽어서 저 사람은 왜 어떤 글을 썼는데 왜 그런지 설명하지 않았어. 그럼 그 사람은 인과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거예요. 한 번 더 볼까요? 담을 낮게 쌓아야 된대요. 담을 낮게 쌓아. 근데 담이 높으면 바람의 흐름을 방해한대요. 이것도 인과로 이어진 거죠. 그럼 우리가 정리해보면 한옥의 분문율은 대청 근처에 나무 심지 마라. 담은 낮게 해라. 자,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예,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공부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요약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이제 요것도 나중에 선생님이랑 배울 건데, 자, 미리 배워볼까요? 여기 뭐 이렇게 그림들도 쭉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봤는데, 이렇게 한옥을, 자, 그림이에요, 그림. 한문으로 이렇게 써. 이게 무슨 글씨일까요? 예, 그림도예요, 그림도. 자,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수 있고, 누군가가 써놓은 글을 보고, 이렇게 이제 뭐, 표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표로 만드는 걸 식이라 그래, 식.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림으로도 그리고, 표로도 바꿔서, 바꾸어서, 내가 어떤 글을 이해하기 쉽게끔 해주는 거. 이런 글자로 되어 있는 걸 그림으로 바꾸거나 표로 바꾸는 걸 도식화라고 해요. 여러분이 사실적 읽기를 잘하려면 앞으로 선생님이랑 도식화를 잘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자, 여러분, 이렇게라는 말은 앞에 말을 뭐 할 때, 앞에 말을 살짝 요약하면서 갖고 와야 돼. 여러분, 이렇게 마당에 들어온 찬 공기라는 말은 앞에 문단에는 마당에 찬 공기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쓰여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지붕에 처마가 이랬는데 여러분, 처마가 어딜까요? 지붕에 처마니까 3번은 아니겠죠? 4번, 5번. 5번은 주춧돌, 4번은 마루, 3번은 기둥. 그럼 어딜까요? 처마. 예, 여기를 처마라 불러요. 여기. 알겠습니까? 여기 이름이 처마예요. 나중에 지금 퀴즈로 내줄게요. 그런데 여기 보면 관과정의 안채 앞마당. 자, 사실은 8문단도 삭제해도 됩니다. 왜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 좀 아네요. 뭐라고요? 예시예요, 예시. 됐습니까? 자, 이제 구문단을 볼게요. 자, 구문단은 선생님이 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은 한옥에 무슨 원리? 통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한옥에는 여름철 시원한 바람이 거침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뭘 내었다? 바람길을 내었다. 또 마당을 비워 시원한 바람이 마당에 들어오도록 했고, 이거 뭐라 그래요? 찬 공기 주머니를 만들었고, 자, 지붕의 처마를 이용해 들어온 바람을 머물도록 하였다. 이처럼 우리 조상은 슬기롭게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살기 편한 집을 만들었다. 이것을 한옥이 갖는 진정한 친자연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 9번째 문단은 우리 앞에서 다 배웠잖아요. 통의 원리. 통의 원리 뭐라 했어요? 거시기호에 맞춰 바람길을 내는 것. 미시기호를 활용해야 마당에 찬 공기 주머니를 내는 것. 자, 첫 번째는 3, 5문단에서 다 설명했고,
두 번째는 6에서 8까지 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미 우리가 충분히 앞부분에서 읽었던 것을 뭐 합니까? 예, 요약. 그 다음 뭐야? 정리도 해주고 마무리도 해줘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요약, 정리, 마무리 해주는 문단이 마지막 문단이고, 이렇게 요약, 정리, 마무리된 것이 이 글에 보통은 주제가 들어가 있어요. 쉽죠? 자, 또 배우겠지만 시작할 때는 뭐 사람들이 뭘 잘못 알고 있다네, 이렇게 호기심을 살짝 불러일으키면서 나 지금부터 한옥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이렇게 시작한다면 끝은 자기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을 요약, 정리,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추론적 읽기를 배울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추론적 읽기라는 것은 헤아려 짐작하며 읽는 거거든요. 헤아려 짐작하다. 여러분, 헤아려 짐작할때 이 구문단을 보고 좀 아쉬운 거 없어요, 여러분? 이 글에는 쓰여 있지 않지만 선생님 좀 아쉬운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는데 바람이 잘 통한다거나 찬 공기 주머니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무엇과 관련된 거죠? 예, 여름철. 사실 한옥에 살면 에어컨 필요 없어요. 되게 시원하거든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겨울철은 어떻죠? 예, 한옥의 겨울철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추론해 보세요. 그렇죠. 바로 온돌이죠, 온돌. 그럼 온돌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글은 아마도 이게 전부가 아닐 거예요. 네. 이거는 우리 교과서 이 부분은 뭐에 대한 얘기고, 여름철 한옥의 특징일 거예요. 그 다음에 겨울철의 한옥의 특징, 즉 온돌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지, 친환경적인지는 지금 이 글에는 실리지 않았다라고 읽으면 그걸 우리가 추론적 읽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갔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굉장히 내용이 여러분과 사실적 읽기를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끊고, 그 다음에는 학습 활동을 하는 것도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겠습니다.